안녕하세요. 역사 영토 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계속 역사에 대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영토 문제 독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환 박사님 모시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독도 이야기를 할 때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 말하는데 먼저 포클랜드 전쟁 무엇인가요? 예, 이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서 왜 독도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하냐면은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은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영토 분쟁이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한번 펼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본이 많이 참고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은 독도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클랜드 전쟁은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은 원래 이제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과거에 스페인의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816년도에 스페인이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1833년도에 이 포클랜드 섬에 대해서 영국이 자기 나라 영토로 영국 영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 영토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많이 없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외적으로 확대 팽창 전략을 펼치던 영국은 잽싸게 이제 국제법에 맞춰갖고 자기 나라 영토로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몇백 년이 흘러온 거죠. 1833년도에 했으니까 몇백 년이 140, 50년 이상을 이제 영국이 그 땅을 지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그 땅이 자기 나라 영토인데 영국이 무단 점령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전 국민은 포클랜드 섬에 대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무단 점령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게 1982년도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이제 상당히 이제 한 아르헨티나군 한 700명 죽고 영국군도 한 250명 죽고 그 당시에 왕세자가 직접 그 공군 비행기를 몰고 그 전투에 참여해갖고 아주 세계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150년 이상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 포클랜드 섬 주변에 석유 매장량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있었겠네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극으로 이제 관심을 전 세계에서 갔잖아요. 남극을 가는데 거기가 전진기지예요. 그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갖고 찾으려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일본과 독도 그 다음에 이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사실 유사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아르헨티나는 실질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영국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영토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부분. 지금 일본하고 독도하고 비슷한 상황. 일본도 지금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인데도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급사한 전쟁 시작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포클랜드에도 석유 탐사와 더불어서 이쪽에 그 남극으로 가는 전진 기지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섬인데 이쪽에 독도 인근에도 엄청난 해저 천원 지하 자원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도를
좀 자기 나라 영토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군. 이래서 이제 포클랜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하는 질문이 바로 이렇게 저는 예. 머릿속에 나와요.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전략이 뭐예요, 그러면? 예, 이게 참 이제 우리나라만 이 독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일본 전략을. 우리는 별로 그렇죠, 모르겠어. 저는 그냥 독도 우리 땅만 알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기꾼들은요, 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왜냐면 진짜는 자기 거니까 좀 허술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진짜처럼 보여야지만이 사기가 먹히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우리나라 땅이다 보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좀 허술해요, 좀. 그거는 그 우리나라 사람 보고 독도가 왜 우리 땅이에요 이러면은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독도 우리 땅. 우리 땅인데 뭘 그거 따지냐 이렇게 그렇죠. 한다. 근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백년 전략을 알아봐야 돼요. 일본은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 사회 내에서 지식인 사회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포클랜드 전쟁에서 답을 봐야 돼요. 아르헨티나는 전 국민이 포클랜드 섬이 아르헨티나 영토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렇죠. 전쟁을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아베 정권은 초등학교서부터 한 2, 3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지금 다케시마에 대한 교육을 아, 그러면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도 독도 일본 땅이라고 그렇죠. 그거 그 문제 있을 거예요, 예. 아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하고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10살짜리가 60이 되면은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그쵸. 각 대신이 되겠죠. 즉 사회의 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고 한국이 무단 점령을 해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인식시켜버리고. 때문에 언젠가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전면전 한일 전면전보다도 독도에 대해서 무단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국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이거를 경계를 해야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문제에 대한 진짜로 박사님 말씀대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다시 나오는 질문. 예. 일본의 교육은 독도에 대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교육은. 예. 그러면 한국의 교육, 독도에 대하여 교육 문제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이 독도 교육은 조금 심각한 편이에요. 어떤 쪽에서 박사님 그러니까 생각에? 이제 좀 뭐 옛날보다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성사회하고 학교 교육하고 나눠서 한번 볼게요. 기성사회는 우리의 너무나 이 굳어진 게 뭐냐니까 독도 노래예요. 맞아요. 옛날 독도 노래가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지금 막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사가 지금 이 가사가 아닌데도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이 가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저 애들 기성세대. 같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네. 새로운 노래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기성세대하고 학교에 나눠서 얘기한다고 네. 했는데 기성세대는 아직까지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그럼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가 어디냐면은 독도가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저 독도인지가- 울릉도 도동항이 있어요. 도동항에 그 옆에 길게 나온 쪽이 옛날 지번으로 도동 1번지인데 그러면 노래 가사를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때만 독도 위치가 하더라도 아닌지. 이제 그 애국심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만 이제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지적학자입니다. 이 지적학에서 지금은 거기를 울릉도 울릉읍 해갖고 독도리로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도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개편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 101개의 지번을 부여해서 우리 영토로 완전히 이 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언제부터 별도로 지정을 예, 해가지고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 독도에 대해서 공시지가도 매기고 이래갖고 독도를 지금 독도리의 각 지번별로 공시지가를 보면은 이렇게 다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얘기대로 우리 땅이니까 뭐 그냥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기는 쪽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많은 이론적,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를 공부를 할 때는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역사적 관점, 두 번째로는 지적학적 관점, 세 번째로는 국제법적 관점, 네 번째로는 시료적 지배적 관점. 이 네 가지의 접근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독도를 알아야 되는데, 옛날 뭐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거 뭐 우리 땅인데 뭘 따져?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독도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두 번째로 이제 학교 교육 문제를 보면은 이 학교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쪽은 잘 안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만, 그러니까 이사부 때부터 이사부 장군이 신라에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역사적 관점만 많이 가르치는데, 지금 역사적 관점보다 두 개가 더 중요한 것은 지적학적 접근과 국제법적 접근, 이렇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독도를 얘기할 때 시료적 지배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료적 지배한다가 뭐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클랜드도 영국이 시료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불법 점유하고 있다. 우리가 점유를 하는 거를 시료적 지배를 한다 그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료적 지배를 한다라고 하고, 저쪽에 일본에서는 무단 점유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구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땅이다 아니다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가장 쉽게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럼 경찰이 차를 세워갖고 이 차 네 차야? 라고 물어보면은 내 차라고 그러죠. 내 차라고요. 그럼 네 차인지 어떻게 증명해? 이러면은 어떻게 증명하죠? 자동차 증명서 있잖아. 예, 정답. 자동차 증명서를 갖다 보여줘야죠. 그러면 자동차 증명서 등록증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등록증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본인 차잖아,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 두는 거는 호적을 둔다고 하고, 호적이라고 그래. 땅을 적을 두는 것은 지적이라고 합니다. 땅 지자. 그래서 호적과 지적을 두 개의 적이라서 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자동차가 네 자동차야? 물어보면은 자동차 등록증을 딱 꺼내갖고, 네, 이건 내 겁니다. 내 주민등록증 여기 있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이름이 같으면은 당신 차 맞아. 이게 이제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통해서 지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지적을 통해서 여기가 우리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지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증서가. 그러면 이 증서가 있었으면 왜 일본한테 보여주지 않을까요? 아니 일본은 지적이 없죠. 자기네는. 저기 지금 아까 시료적 지배를 얘기했는데, 이 시료적 지배를 얘기할 때도 단순하게 우리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든지 행정적 차원에서 시료적 지배를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서 독도에 있는 경찰 아저씨인데 저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은 우편번호를 써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 우편번호를 써야 돼요?
일본에서 독도에 보내려면 예, 이거 예. 우리 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맞아요. 저 한국 독도 주소 써야 되잖아요. 우편번호를 써야지 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류적 지배를 한다.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폭행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 경찰서 가요? 한국 경찰서. 그래, 시마네현에 있는 경찰서로 안 간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 경찰서 가냐면 우리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독도에 있는 독도의 울릉군에 있는 경찰서로. 왜? 울릉군 독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산다. 예,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단 점령하는 것도 사람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행정권이 미친다. 그렇죠. 행정력이 미친다. 두 번째, 공권력이 미친다. 공권력. 그 주변에 있는 공간. 아니야.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이라든가 우리 법이 미친다. 그래 아까 거기서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한국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그래 공권력이야 그거는. 그 다음에 우편번호가 매겨지고 거기에 공시지가를 매기고 세금을 부여를 하고 하는 거는 행정력이 미치는 거고. 그래서 이 행정력과 공권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실효적 지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본 사람하고 토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요즘 교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좀 봤어요. 봤는데 너무 이제 이 지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점으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국제법에 관련된 이론과 논리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50년 뒤에 계속 실효적 지배는 하겠지만은 국제사회에 의해서 그쪽 사람들하고 독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토의를 했을 때에 국민들 간에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박사님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계속 이어지면은 그러면 교과서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 개념보다도 이제 보충을 해갖고 역사적 관점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지적학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 실효적 지배 관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범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지 국제사회에 의해서 일본과 이론적 개념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거 가능하긴 가능. 이제 해야죠 그렇게. 그래서 학자님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이거 주장을 해. 이제 해야 뭐 주장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민이 독도를 너무 애국심에만 호소를 해갖고 그냥 우리 땅이라고만 자꾸 하고 있다. 그래서는 못 지킨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독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 독도를 지킬 수가 없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사실은 독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땅만을 알고 있었고 노래도 그 옛날 가사를 알고 있었는데 근데 가사가 요즘은 바뀌었다는 것은 저 막내 아이한테 그랬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막내 아이 그래서 애국자입니다.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지? 그러는 거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아마 학교 교육이나 뭐 대학교 교육이나 좀 넓혀서 교과서 바뀌어서 독도에 대한 좀 관념을 넓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박사님을 모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끝이 아니죠, 박사님? 아니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지금 독도 노래는 지금 현재 게 버전 3입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서 세 번째 바뀐 거예요. 벌써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가 있고 두 번째 뭐 하와이는 뭐 미국 땅, 미국 땅, 맞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두 번째 두 번째 한 번 더 바뀌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세 번째 이 바뀐 노래에는 뭐 우편번호도 들어가 있고 근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뭐 대마도는 조선 땅,
대마도는 한국당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대마도에 대해서 한 서너 번에 걸쳐 갖고 따로 또 이렇게 하는데 대마도도 우리 땅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노래 가사 하나 하나도 좀 이렇게 국민한테 이제 이게 문화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역사를 바른 가사를 통해서 바르게 전달이 돼줘야 된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우리 독도 문제를 우리 국내에서만 주장하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즉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주변에 국가들한테도 얘기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일본어로 우리가 뭐 일본 일본어로? 사람들한테 그 독도 우리 땅이야 그럼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방크가 지금 현재 이제 그런 활동을 참 열심히 해서 서경덕 교수인가요? 아니면 박수를 늘 이렇게 보내고 그런 활동을 박수를 보내는데 국민들이 좀 더 여론화를 시켜갖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일본어로 만들어갖고 제가 아까 뭐 이런 얘기들 뭐 지리적 지배 국제법적, 지적학적, 역사적 이거를 일본어로 잘 풀이를 해갖고 일본 사회에다가 많이 이렇게 그러면 내놔야 하나 더 된다. 여쭤볼게요. 지금 상태로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학자라든지 그 독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알고 있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들이 뭐 제가 알고 있는 학자도 있고 저하고 교류를 하는 학자들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인 사회나 역사를 바른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국제법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그 이전에 포tsdam 회담이 되게 중요해요. 포tsdam 회담에서 포tsdam 선언을 할 때 그 모든 일본은 식민 지배했던 땅을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독도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관련된 것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역사적 또 국제법적 하나씩 풀어갈 건데 다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에요. 아베 정권은 자기가 힘이 빠지면은 혐한 사상을 퍼뜨려 갖고 한국을 욕을 함으로써 이제 이 극우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전략 때문에 일본 사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그러면 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그래.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리키면은 50년 뒤에 그치. 아까 포클랜드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오판을 할 수가 있다. 우리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일본 사회에다가 반대적으로 이게 한국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일본 사회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조금 더 독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나가자. 그렇죠. 우리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짜로 박사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서 일본 사회에 독도가 진짜 우리 땅인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도에 대하여 많은 것은 알아봐서 저도 사실은 좀 새로운 내용은 처음 알았어요. 뭘 또 하고 싶어서 까먹었지.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이게 독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뭉쳐서 모여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